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2021년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BC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모셔봤는데요. 기업 및 채용 설명회는요, 약 5분 동안 설명이 각사별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 Q&A 시간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BC카드의 기업 및 채용 설명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C카드 인사팀의 박준용 대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직접 얼굴 보고 말씀드리면 정말 좋았을 텐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렇게 만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내년에는 꼭 얼굴 보고 뵙기를 바라면서 2021년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 BC카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어주시고 저희 회사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채용 제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텔리전스 파이낸스 서비스 컴퍼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4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저희 BC카드는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중심입니다. 고객발 혁신을 지속하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 정신입니다. BC카드는 자부심과 실력을 가지고 해외 결제 사업자와 함께 프로세싱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본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과 협업입니다. BC카드의 업무는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협업하면서 직원들이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정과 본질입니다. BC카드는 결과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과정과 본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의 본질을 가지고 업의 본질의 경쟁력을 가지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의 좀 히스토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5개 시중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텔리전스 파이낸셜 서비스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3가지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개의 회원은행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은행, 카드사, 증권, 핀테크사 총 4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불결제 산업의 리더입니다. 저희는 프로세스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있고 글로벌 프로세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 사업 확장입니다. 자체 카드 발행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가맹점 대출 사업 등 다양한 금융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간 승인 건수는 58억 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 수는 325만 개, 그다음에 회원은 3,800만 명, 카드 발급량은 3,300장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숫자인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다양한 복리후생과 처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저희가 시차 출퇴근 8시부터 10시까지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식월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달에 유급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한 달의 유급휴가를 가지고 굉장히 리프레싱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핵심 가치를 가진 라이트 피플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채용 절차는 이렇게 5가지 절차로 진행되어 있고요. 2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시로 직무별, 그 다음에 전환형 인턴으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하실 때 동의를 하신다면은 인재 DB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필요시에 개별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지신 인재분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 및 지원 방법은 화면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실무 면접 같은 경우는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각각 40분 진행되고요. 역량 면접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기반의 1대 다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직무 면접은 각 직무별 역량을 기초로 해서 금융사업 이슈 관련된 면접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량 면접에 대해서 이제 각 면접 후에 지원자들의 어떤 소감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원자분들께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모두 다 하고 나와서 굉장히 후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고 직무 면접에서 소감을 보시면은 긴장이 되었는데 면접관이 잘 풀어주셨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결제 산업이나 카드 산업에 그 지식이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면접이 가능했다. 이렇게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 PC카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곧 열릴 채용에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한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카드 인사팀의 성슬기 차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신한카드와 그리고 채용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뵙고 대면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자리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한카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신한카드는 압도적 시장 지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카드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서 2,400명 정도 직원 그리고 2,600만 명의 회원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요 다루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신용 판매,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카드 대출, 장기 카드 대출, 이런 거는 이제 대출성 상품들, 그리고 할부금융 오토리스 같은 자동차 관련된 금융 상품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추가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신사업 영역, 빅데이터 컨설팅, 광고 중개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연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용카드업 인가 받고 또 신한카드와 LG카드가 통합한 이래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양적인 1등 그리고 시장 지휘적인 1등을 유지를 해왔고요. 그러면서도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고 최초의 자리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금융업 최초로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했고 업계 최초 해외 법인 설립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앱카드, 신한페이판의 플랫폼을 1,000만 명 유저분들과 함께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2019년에는 새로운 뉴 비전을 발표해서 단순 신용카드사가 아닌 멀티 파이낸스 컴퍼니로 도약을 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들로 말미암아 현재의 상황, 현재의 위상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 자산, 회원 규모, 시장 점유율 모두 압도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숫자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도표를 보시는 게 좀 더 시각화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해를 쉽게 해드리고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성과들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객관적인 수상 성과로 많은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상도 받았고 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카드사 안에서의 지위 부분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점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채용에 좀 더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신한카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표에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그룹의 100% 자회사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신한금융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는 이 도표 내용들을 미션, 핵심가치, 비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가치체계를 다 마음속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회사가 왜 있는가, 이 회사가 사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신한금융그룹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그래서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핵심 가치 5가지, 고객 중심, 상호 존중, 변화 주도, 최고 지향, 주인 정신, 이 5가지 핵심 가치로 밑을 바치고 있고요. 또 이 공통된 그룹의 미션과 핵심 가치에 힘입어서 신한카드는 Connect More, Create the Most, 연결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onnect More, Create the Most, 연결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카드사 수수료 등등으로 인해서 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도약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비전을 찾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신용카드사, 신한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을 연결시켜서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였고 플랫폼의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임직원들이 함께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연결이다라는 어젠다 설정을 했고요. 그 연결을 통해 지금 현재 디지털 혁명으로 위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라고 함께 만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표현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원래 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압도적으로 잘할 것인 페이 플랫폼 영역,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의 취급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다 고객 여러분께 나설 수 있게 하겠다. 멀티 파이낸스. 그리고 금융 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들의 생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하는 라이프 인포메이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매년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씩의 전형도 바뀌기도 해서 간단하게 어떤 취지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었는가 이 정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이고요. 저희는 채용 프로세스를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 구성은 공히 모든 채용 전형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수시 채용과 정시 채용으로 나눠서 채용을 운영을 하는데 수시 채용 때는 조금 더 IT와 디지털 영역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시 때는 뭐 디지털 IT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영역에 있어서도 다른 많은 분들께 문을 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필기 전형이라고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필기라는 식의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의 역량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있어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야라고 이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또 주안점 두고 여러분께 분야로 모실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회사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모시고 싶은 분야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신한웨이나 핵심 가치와 다른 여러분들 이제 신입사원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5가지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차별화된 전문 역량을 발현하고 빠른 실행과 협력을 통해 새로움에 도전하는 초연결형 인재라고 이제 좋은 말로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뭐 다 갖췄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주안점 두고 저희랑 채용 과정에서 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소개는 거의 했고 이제 채용 이후에 직장으로서의 신한카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을 했고 좀 오래 다닌 편이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노력하신 부분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연봉, 뭐 성과급 이런 부분도 당연히 지급되고 있고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뭐 자랑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여러분들 요즘 더 중시하시는 자기 성장의 기회, 교육의 기회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디지털과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께 같이 성장하고자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전문가로도 우리 직원들 같이 육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또 글로벌 MBA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과정들 선택하셔서 수업 들으시고 자기 성장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으로서 신한카드 중에 조직 문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사 내에서 직급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부터 신입사원 그리고 사장님까지 다 이름 뒤에 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평적인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하죠. 업무 시간은 업무 시간이고 그 외 시간은 그 외 시간입니다. 회사 PC가 6시 15분에 무조건 꺼집니다. 예, 집에 가야 되죠. 잘 지키고 있고요. 또 지금 제 복장 보시는 거와 같이 자율 복장,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편한 환경에서 업무에 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옥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요즘 사옥 자랑 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서요. 저희 가장 힙하다고 불리우는 힙지로, 을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또 좋은 주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을지로 100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여러 가지 식당, 공간들, 헬스장, 병원, 카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을지로 100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시설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오셔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한카드 회사 소개와 채용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회사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카드 인재개발팀의 박혜정 매니저입니다. 현대카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 인재 모집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금융 계열사로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듯이 시장을 선도하는 마케팅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카드 디자인, 또 시장을 앞서는 문화 마케팅, 또한 공간을 통한 브랜딩은 현대카드만의 차별화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컴퍼니로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기반해서 현대카드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중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태그화해서 개인화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독자적인 마케팅 플랫폼이나 고객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3층 혜택 시스템, 또 개별 페르소나에 따른 소비 케어 분석이 저희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PLCC를 통한 도메인 갤럭시는 저희의 데이터 파워를 더욱 강력하게 합니다. PLCC는 프라이빗 라벨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제휴를 뛰어넘어서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또 파트너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강화한 그런 신용카드입니다. 국내 최고 기업들 간의 강력한 데이터 동맹을 통해서 이종 업체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생태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기업 문화에 대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카드는 직원들이 회사의 만족감을 갖고 일체감을 가질 때 직원들도 스스로 헌신할 수 있다는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직원들을 존중하고 또 최고의 환경과 대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업무 공간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하는데요. 최근 디지털 업무 환경에 맞게 리뉴얼된 오피스입니다. 일명 애자일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임직원들을 위한 카페테리아는 다른 기업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이고요. 저희가 임직원들을 위한 강연을 자주 마련하고 있는데 강연의 성격에 따라서 또 회의의 성질에 따라서 적합한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공간이 있다면 임직원들이 근무 시간에도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바버샵과 또 네일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네일샵이 있고요. 또 최고의 인프라와 엄선된 교육진을 자랑하는 사내 어린이집도 저희 회사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 문화도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본질에 집중하자는 것인데요.
CEO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이라고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의 경우 비자발적 참여 요소는 일절 배제하고 회사의 경영 이슈나 전략 등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공유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하고 또 새로운 의견을 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질이라고 하면 사실 업무 효율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가 PPT 안 쓴다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요. 맞고요. 사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채용 설명회를 위해서 별도로 PPT 권한을 신청하고 또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나 보고는 굉장히 간단히 하고 주로 보고는 이메일로 하거나 더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결제 리드 타임 굉장히 많이 단축되었고요. 출력량도 감소해서 자원을 아끼는 데에도 저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코어 타임만 준수하면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점심시간도 자유롭게 언제든 1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또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휴가를 많이 쓰지 않는다면 조직장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휴가는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장점이 있다면 복장의 경우에도 저희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캐주얼 오피스룩을 지향하였고 금융인의 전문성만 해치지 않는다면 티셔츠, 청바지 자유롭게 본인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덕분에 저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가치를 중요시하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회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재를 모집하는 과정에도 이런 철학과 문화가 녹아 있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희는 인재상이 없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장점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발휘하는 시너지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열정과 프라이드를 가진 다양한 인재분들을 모시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획일적인 스펙이나 경력보다는 본인의 특별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스페셜티를 가지신 분들을 더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인재분들을 모시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인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선 다가올 7월에는 대규모 디지털 인재 모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신입이나 경력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한 기업 금융에 대해서 기초부터 탄탄히 배우고 싶고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지원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인턴십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를 통해 안내 드릴 예정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재 모집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대카드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업 설명회 쭉 들어봤는데요. 각 사별로 너무나 좋은 문화와 제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앞서서 채용 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한 번씩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카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아직은 채용 계획이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용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고 바로 직전에 채용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지원서 접수해 주시면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이제 면접, 그다음에 인턴십, 그다음에 이제 최종 전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채용 전형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사이트와 여러 채널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에 할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아직 그 부분도 조금 네. 정해지진 않아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정해지는 대로 안내드리도록 비밀은 아닌 거죠? 하겠습니다. 비밀은 아닙니다. 네. 작년에는 대략 어느 정도에? 작년에는 네. 여름에 한 번, 그다음에 겨울에 한 번 했었습니다. 아,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카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시 채용과 정시 채용으로 1년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동일하게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전형 다 서류 전형, 그리고 실기 또는 필기 전형,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수시 채용은 이제 디지털이나 IT 직무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전형이고요. 정시는 그걸 포함해서 또 다른 부분에 직무적인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나 일정 같은 거는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수시 채용이 많아지면서 많은 친구들의 잘못된 카더라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시 채용과 정시 채용이 입사 루트가 달라지면 처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특기를 갖고 회사와 그 주특기를 인정하면서 서로 대화해서 뚫고 이제 입사를 하시느냐 이런 차원이 다른 거고요. 입사하셔서는 다른 처우의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수시 채용도 꼭 잊지 마시고 지원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카드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영상 말미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올해 좀 다양한 인재분들을 모시고자 직무별로 인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디지털 인재 모집을 대규모로 진행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계신 신입이나 경력 지원자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는 신입사원들을 주로 인턴십을 통해서만 모집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업금융에 관심이 있는 신입사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금융 전문가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으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도 인턴십을 진행했었는데 하반기에도 인턴십이 예정되어 있어서 인턴십 모집 공고도 하반기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카드 3사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카드 회사 하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복장에서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공기업들, 그다음에 금융권들 만나 보면서 복장이 대부분 정장이었거든요. 근데 카드사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자유로운 복장, 자유로운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지 그리고 어떤 제도들이 있기에 이렇게 자유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현대카드부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다른 카드사나 많은 기업들이 복장을 자유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2010년 초부터 정장을 입던 시절에도 노타이 정장을 추구했었어요.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복장의 캐주얼화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주얼화를 도입한 지는 좀 몇 년 되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촬영한다고 굉장히 단정하고 포멀하게 입은 편이기 때문에 뭐 회사에 가시면 사실 청바지나 티셔츠 여름에는 그렇게 입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한카드 문화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지금 제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일하다 왔는데요. 이런 복장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캐주얼 복장으로 이제 업무 진행하는 게 뭐 벌써 3년째 진행하고 있어서 다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복장은 사실 캐주얼이든 뭐 정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에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조금 더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캐주얼화를 선택을 했고요. 또 제도적으로도 이제 복장 외에는 저희는 이제 모든 직원들끼리는 저부터 그리고 저희 사장님까지 다 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조금 더 수평적인 문화를 저희가 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뒤에 님. 네, 이름은 한국 이름인가요? 한국 이름으로 하고 한국 이름 뒤에
님, 사장님 그렇게 부르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럼 다들 나중에 호칭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 저기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아. 쭈뼛쭈뼛 했는데 네. 오히려 의식적으로 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BC카드 문화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앞에 두 카드사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복장 같은 경우는 다 캐주얼 복장이고요. 사실 오늘 저도 그 설명회가 있어서 사실 이 복장 결혼식 갈 때만 입는 복장인데 입고 왔고, 보통은 저희는 요즘 같은 때는 반바지 많이 입으시고요. 반바지도 되게 자유로워요? 반바지 많이 입으시고 이제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운동화에 그냥 청바지에 뭐 티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름 같을 때 특히 좋고, 저희도 호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뭐 님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는 그 닉네임 부캐라고도 하거든요. 그냥 회사에서는 그냥 각자의 원하는 그 호칭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카키입니다. 카키가 이제 카키색 할 때 이제 국방색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색을 좋아하게 돼서 이제 저는 그렇게 정했고, 이제 사실 이제 서로 업무를 하거나 뭐 메일을 쓰거나 이야기할 때도 이제 다 그렇게 부캐 호칭을 그 애칭이라고 하거든요. 별명을 불러도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조금 완전하게 이제 정착이 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회사에 좀 유연한 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플러스 님인 거죠? 카키님. 님도 붙이지 말기로 해서 현재는 그냥 카키 이렇게 그냥 이런 카키.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네. 카키야 이렇게 불러요? 뭐 그냥 사실 뭐 이렇게 좀 높으신 선배님들이 부를 때는 저는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 후배가 부를 때는 그냥 카키라고 부르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카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네. 금융권 박람회를 쭉 진행하면서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눠봤는데, 그때마다 반바지 이야기를 나누면 그거는 약간 도전해야 되는 것, 자율이긴 하지만 반바지 살짝 고민이다 약간 이랬었는데, 평상시 때 반바지 입는 것 자체가 그런 문화가 이미 정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 제도들, 좋은 점들, 장점 많이 들어봤거든요. 인사 담당자 관점에서 좋은 거 말고 내가 직장인의 관점에서 내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고 너무나 좋은 제도나 복지가 있다면 하나씩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C가 어떻게부터 할까요? 네. 저희는 아마 어제도 그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직장인 브이로그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아마 네. MBC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가 나오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5년마다 안식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근무했으면 이제 한 달에 그 유급휴가를 주어지게 되는데, 한 달이나 줘요? 네, 한 달에 유급휴가입니다. 네, 이야, 한 달 가게 되고, 진짜 저도 좋다. 이제 올해 이제 5년이 돼서 이제 이번 연도에 가게 됩니다.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제도들이 사실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뭐 다들 쓸까 했는데 정말 다들 가고 계시고, 저도 이제 제주도를 한 달 살이로 갈까 고민 중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이제 앞에 맞닥뜨려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직장인들한테는 힐링이 되는, 굉장히 리프레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저희 회사에 조인하셔가지고 이런 복지제도를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BC카드 약간 통이 크네요. 한 달은 여러분 안식년 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일주일 혹은 뭐 2주 뭐 이 정도인데 한 달로 주는 거 네, 보니까 맞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대부분 이제 한 5년쯤 되면 고민하는데, 한 4년 차쯤 되면은 1년만 더 버티자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한카드 담당자님은 어떤 복지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네. 활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교육 기회를 통해서 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회사의 교육 기회를 좀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MBA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MBA 제도를 통해서 저희 팀 선배도 이제 다녀오시기도 했고, 저도 그런 기회를 지금 준비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으로 있어서는 저는 자기 성장 욕구 있고 자기가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회사에서 문호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자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MBA 너무 좋네요. 현대카드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 하루를 떠올려 보니까 제 하루 안에 회사의 복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아침에 회사의 차량 구입 지원금을 통해 할인을 받고 구매한 차량으로 출근을 하고요. 사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킵니다. 저희 사내 어린이집이 굉장히 인프라가 좋고 교사진이 훌륭해서 거의 국내 어린이집 중에서는 제일 좋은 기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저희 자율 출퇴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시쯤 아이를 등원시키고 저는 한 9시 반에서 10시쯤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출근도 이제 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근무 시간 중에 자유롭게 아무 때나 1시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에 1시간 먹을 수 있고, 또 사내 식당도 굉장히 여러 군데 맛있는 메뉴들이 있어서 사내 식당에서 그렇게 먹고, 또 근무 시간 꼭 8시간 채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 달 안에서 이제 저희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날 컨디션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저의 하루 근무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삶에서 그 복지나 이런 제도들이 다 녹아져 있네요. 네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 너무 좋은 건 다 알죠. 그래서 입사를 좀 하고 싶은데 인재상 한 번씩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해당 보여지는 인재상 말고요, 숨겨져 있는 인재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모아놓고 보니까 내 주변 동료들은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카드부터 할까요, 그래? 저희는 사실 인재상이 없다고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다르고, 또 회사 안에 직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직무마다 필요로 하는 역량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뭐 한두 가지 인재상으로 저희 회사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원래 인재상도 없을 뿐더러 숨어있는 인재상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동료들은 어떤 사람이 맞나를 떠올려 보면 일단은 다들 일을 잘하세요. 근데 일을 잘하려면 뭐 어떤 역량이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업무에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뭐 직무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저희 회사에 지원하시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 역량을 말씀드리자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성이 있다면, 저희 회사가 계속 항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현실에 안주하는 분들보다는 좀 어렵겠지만 한번 해볼까 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한카드는요? 네, 저희는 이제 인재상을 이제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룹 그리고 이제 회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제 제이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재적으로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저는 그냥 사람들 매력이 이제 다 풀풀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 이게 인재상 좀 뒤에서 보면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함께 믿고 맡길 수 있고 저 사람도 나를 믿고 함께 업무 프로젝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 기반 하에서 서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 이게 다 모여 있는 신한카드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의 역량, 뭐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이런 건 당연히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한카드에 오셨을 때는 믿고 나랑 같이 일하고 배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신한카드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아까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핵심 가치를 잘 실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이나 아니면 회사 뭐 선후배분들을 좀 봤을 때는 사실 되게 협업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업무를 시작해서 업무를 본인이 끝낼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나도 도와줄 때가 있고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이제 한 가지 업무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 나가는데, 그럴 때 보면은 사실 협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드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사 같은 경우 취업준비생들이 사실 정보를 얻기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부분이 카드가 있네, 결제를 하네, 딱 이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우리 회사의 강점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는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취업 준비생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겉으로 좀 잘 안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회사의 기본 출발이 그 결제 프로세스를 대행해주는 이제 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제일 큰 업무는 각 결제 카드 결제 프로세스가 필요하신 파트너사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결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언제 어떻게 원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원하는지 다 맞춰서 그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을 제공해서 어쨌든 시너지를 같이 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현재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이나 카드사, 뭐 증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고, 이런 역량들을 또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도 하고 있고, 빅데이터 사업도 하고 있고, 뭐 CB 사업자 사업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예전에 단순히 카드 한 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던 거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密접한 분야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BC카드를 좀 많이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시선도 몇 년 전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임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도출을 해냈고요. 그래서 이제 커넥트 모어 크리에이트 더 모스트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본디 고객과 가맹점을 연결시키는 플랫폼 사업이었고요. 연결이라는 가치는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에 있어서 또 가치 중에서 가장 최고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부분,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연결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가장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페이먼트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시장 1위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멀티 파이낸스,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또 강조드리고 싶고, 신사업들, 저희 이제 빅데이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피 베이스 사업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 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새롭게 회사의 미래, 그리고 신용카드 비즈니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카드 사니까 당연히 앞서서 BC카드 담당자님과 신한카드 담당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업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강점이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시장에서 저희 회사가 이제 독보적인 PLCC 플레이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뭐 스타벅스 카드, 이베이 카드, 뭐 무신사 카드 등등 제휴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PLCC 카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신용카드 회사는 이미 방대한 양의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PLCC 카드를 통해 파트너사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데이터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 동맹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파워를 활용한 플랫폼을 갖춰가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 설명회와 간단한 Q&A를 통해서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좋은 카드사에 어떻게 들어갈지 우리 채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채용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일반 전형이랑 비슷하죠. 서류 있고 필기 있고 면접 있고 동일한데요. 각 한 개 정도 전형만 선택을 해주셔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전형이고요. 어떤 팁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팁을 줄 수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BC카드부터 할까요? 네. 저는 그 팁 관련해서 이제 누가 물어보든지 언제 물어보든지 항상 막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항상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해주신 지원서를 다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뭐 1차로 필터링을 한다던가 뭐 거르지 않고 다 보기 때문에 사실 지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원서를 통과하셔야 그 다음부터 뭐 인적성도 보시고 면접도 보시고 하는데 사실 지원서를 저희가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서 보다 보니까 사실 지원서가 굉장히 조금 읽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이 쓰시기에는 본인이 아는 뭐 스토리고 본인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쓰실 때는 굉장히 잘 쓴 문장 갖고 이렇게 보이실 때가 있는데 실제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부끄러우시겠지만 주변 분들하고 조금 같이 공유해서 보는 거 추천해드리고 그러면은 조금 문장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읽는 입장에서도 아 진짜 이 지원자분께서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서 심사하는데 저희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오히려 더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BC카드에서 선호하는 어떤 특별한 스펙 혹은 자격증이나 경험이 있나요?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 업무가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분들이 오셔야 사실은 다양한 서비스들이나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지원하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데이터 관련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 사실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역량을 가지고 계시면은 카드 회사 뭐 다른 카드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카드 회사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업무의 범위나 역량들은 사실은 그 스콥은 넓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의 요청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분석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고 본인이 뭐 직접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인사이트도 얻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있으시다면은 물론 그게 필수는 아니지만 있다고 하시면은 들어오셔서도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과거에 이제 취업 준비하셨을 때 카드사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셨어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갑자기 목소리가 네, 작아지셨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딱히 뭐 이렇게 카드사를 준비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카드사를 준비하지 그렇죠. 않았고 네. 사실 이제 제가 입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카드사만 준비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카드사의 문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는 크게 넓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네, 뽑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만 준비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을 오실 때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셨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해서부터 얼마나 또 준비했느냐? 맞습니다. 본인이 가진 거하고 본인이 지원하시는 카드사, BC카드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BC카드에 대해서 얼마나 최소한 공부를 해오셨는지 그리고 관심을 가지셨는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지원서나 면접이나 이럴 때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안 물어볼 수 없죠. 계속 꼬치꼬치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 회사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제일 지금도 지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사를 많이 좀 찾아보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기사를 쭉 찾아보시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사실 지금 코로나 환경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뭐 줌이나 이런 걸로도 같이 스터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나 혼자 뭔가를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좀 다양한 소스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뭐 줌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같이 좀 스터디를 해서 정보를 좀 공유해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한카드 담당자님께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무엇이고 간단한 팁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모든 전형을 저희가 직접 다 운영을 하고 결과 도출까지 하고 있어서 외주를 주거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류 지원하신 것도 저희 직원들이 하나하나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전체 다 읽어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류 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BC카드 쪽에서 말씀 주신 부분이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본인의 얘기를 잘 연결시킬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일 것 같고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 이제 그 이후는 필기 또는 실기 전형이 있고 그 이후에 1차 면접이 있는데 1차 면접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는 항상 하루 종일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원자들을 이제 7, 8분을 모시고
또 현직 실무자분들 2분으로 구성해서 한 조를 꾸리고요. 그 한 조가 하루 종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질문, 대화, 토론, 각종 액티비티를 통해서 다각도로 서로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 뭐 당연히 이제 업무 수행하실 수 있는 기본 역량, 그리고 소통 능력 이런 것도 있고, 또 들어오시게 되는 분들 당연히 좋지만 들어오시지 못하게 되는 분들하고도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못했고 화상 면접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상 면접을 진행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셨겠지만 기존의 상용화된 툴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혼자 연습하시기보다 동료 또 친구 뭐 부모님 가족들하고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나 통신 환경에 따른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본인들이 잘 대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 면접 하실 때 기존 면접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기본 자신의 자신감 가지시고 다른 통신이나 여건 환경에 있어서 휘둘리지 말자라는 생각 가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이야기가 나왔길래 제가 인사담당님께 여쭤볼게요. 요즘엔 다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면접관님들이 나중에 이제 후기를 많이 알려주셨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랑 이렇게 화상으로 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하루 종일 같이 함께 면접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이제 제일 잘했던 어떤 세션, 제일 네. 못했던 세션 이런 식의 좀 다각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오전에 잘했어도 오후에 리커버리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조금 페이스에 따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화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장점은 좀 개인 지원자 개개인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은 있었는데 그 집중이라는 게 이제 1시간가량 정도이니까 그 안에서 많은 걸 이끌어내는 게 면접관들은 힘들었고 지원자들은 1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니 자기 장점 어필을 하는데 너무 많이 쏟아내려 하셔서 그게 서로 간에 좀 밸런싱이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다양한 전형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 화상을 통해서 딱 집중해서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른 이제 본인들의 예. 장점 어필 방법을 또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사담당자님은 취업 준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한 가지만 좀 공유해 주세요. 저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세 자릿수 이상의 회사에 지원을 했었고 진짜 이건 노력파인데. 네, 면접도 정말 많이 다녔었고요. 그래서 뭐 농담 삼아 뭐 이제 면접비로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이 했었는데 프로 면접도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면접이란 게 크게 다르진 않구나라는 거 이제 어색하지 않게 나를 만들었다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기본적인 서로 간의 준비, 예절 이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개 면접을 갔다고 100개 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만 가지는 않았고 그 회사에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 회사가 날 왜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 회사에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 정리를 하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회사에 많은 지원을 했던 게 저의 준비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정도 노력을 해야 또 신한카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카드 전형 중에서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관련돼서 팁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집 직무에 따라서 채용 전형이 굉장히 다르고요. 또 같은 인턴십 모집이라고 해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런 전형은 저렇게 준비하세요. 제가 팁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소서도 저희가 다 읽어보기 때문에 뭐 학점이 제일 중요한가요? 어학 성적이 중요한가요? 자소서를 잘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지원자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훌륭한 사람들 중에 더 훌륭한 분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 저희가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 때 지원 동기나 뭐 자기소개를 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는 없어요. 저희가 잘 알아요. 저도 그랬고 다들 그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지, 꼭 현대카드 갈 거야 라고 해서 현대카드에만 지원하는 대학생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당연히 입사하고 싶어서지 뭐 다른 동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쥐어짜내야 하는 그런 문항이나 그런 질문들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면접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면접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집중력이 길지 않아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면접 가운데 1분 자기소개를 시킨다거나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그 면접에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에 집중을 해서 면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한다거나 현대카드에 맞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내세우고 싶은 스토리나 본인의 강점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끼리 면접 과정이나 인재 모집 과정이 소개팅 같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회사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대카드에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보다는 본인이 정말 제일 드러내고 싶은 본인의 캐릭터를 잘 드러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진짜 카드사들은 되게 현실적으로 딱 채용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혹시 이제 다양성이 중요하고 본인의 경험을 잘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혹시 여태까지 채용했던 그런 신입사원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 좀 있었나요? 저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많이들 뭐 채용할 때 블라인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신입사원 뽑아놓고 보니까 유부남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 개인적인 조언 같은 거 해줬던 거가 기억에 남고, 또 기억에 남는 신입사원 중에는 뭐 히말라야를 비롯해서 에베레스트 등등 등반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기억에 남고, 또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다면 그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아실까요? 거기에 이제 뭐 무슨 대학교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후에 이제 뭐 교육 과정마다 그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백그라운드나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혹시 이것도 좀 어려운 거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되게 평범한 경험인데 좀 깊이 있는 고민과 생각이 있었던 친구들이 없었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몇 가지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뭐 꼭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저희 회사에 입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면접 과정에 저희가 뭐 경험과 연계된 질문만 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그 면접 현장에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개발한 문제를 제시해 드리거나 그 맞닥뜨린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논리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파악하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험이란 게 저희가 평가할 수 없잖아요. 어떤 건 특별하고 어떤 건 특별하지 않다, 재단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인의 내 경험은 너무 평범하고 진보할까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면접에서 내가 처한 환경을 최대한 잘 해결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 0.1% 될까요? 대부분 99.9%는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역량들을 잘 정리했느냐가 또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씩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정도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면접, 자소 이렇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요. 취업준비 전반 관련돼서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든 취업 준비생분들이 준비는 정말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뭐 친구가 한다고 하면 같이 하고, 왜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해보면서 느껴보니까 사실 취업의 마지막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멘탈인 것 같더라고요. 멘탈인 것 같고, 왜냐면 정말 그 많은 기업들을 분명 지원하실 거고 거기서도 합격 통보를 못 받으시는 데들이 사실은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내가 다시 올라올 수 있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좀 다시 한번 극복해낼 수 있냐, 이게 사실은 취업 준비할 때 그리고 취업을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 그리고 하나의 난 왜 안 되지? 왜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왜 내 동기는 되는데 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오로지 자신한테 집중하시면서 어떤 멘탈 스스로 관리하시는, 뭔가 새롭게 뭐 스트레스를 푸시거나 아니면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멘탈을, 어쨌든 그 본인의 그 멘탈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 요인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쌓아 올라 오셨겠지만, 저희는 다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능력 중심이고, 블라인드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시면 안 될 것들에 대해서 기재했을 때 엄정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잘 저희한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비전을 어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쓰시면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쓰셔서 블라인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들이 많겠지만 금융권에 있어서는 역량 중심으로 서로 평가하고 소통한다라는 부분 확실히 인지해 주시면 그게 가장 저는 해야 되고 또 주지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카드는요? 가벼운 말씀으로 드리자면 긴장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면접 볼 때 편한 복장으로 와주셔도 됩니다 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 정장이나 풀 메이크업 이렇게 헤어까지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것도 비용이고 시간이잖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런 외면의 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항목 항목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멘탈 얘기하셨지만 정말 이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건 누가 더 우수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더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탈락했다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좌절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점,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힘들게 취업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응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지금 뭐 취업 문도 사실 굉장히 좀 좁아졌고,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도 사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너무 그런 것들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다리다 보면 사실은 누군가에게나 다 기회는 오거든요. 그 기회가 누구한테나 조금 빨리 왔을 뿐이고 먼저 왔을 뿐이지, 다 간절히 원하시고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면은 그 기회는 언젠가 꼭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항상 있는 자리에서 화이팅 하셔가지고 꼭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 신한카드는 여러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채용 많이 모시려고 노력할 거고, 예년에 비해서도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또 내가 여기 될까? 자격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저희랑 채용을 겪어보시면서 같이 소통해서 신한카드 지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을 저는 하반기에 진행할 수 있게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인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본인이 한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많이 자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드 3사와 함께했던 금융권 공동체험 박람회 채용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